세상의 감동 이야기를 전하는 감동 돋보기입니다. 2022년 2월 24일 새벽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제 해를 넘겨 출구 없는 전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 이래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장 큰 규모의 전면전입니다. 특히 우크라이나는 세계 주요 곡물 생산 수출국인데 지난해 러시아의 침공으로 육로는 물론 흑해를 통한 일부 수출길이 막히면서 곡물 수출이 급격히 줄었고요. 이는 곧 세계 곡물 가격의 폭등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전쟁의 당위성은 둘째치고 전쟁으로 인한 민간인의 희생과 슬픔은 세계 모두가 공감하는 일인데요.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와 국경지대를 접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발발 후 지금까지 980만 명의 난민을 수용하고 있죠. 폴란드 남서부 도시 브로츠와프의 한 신문에는 현지 관리들은 폴란드어 사용 1세기던 이 도시에서 현재 4분의 1 넘는 주민이 우크라이나어, 러시아어를 쓰고 있고 25만 명에 달하는 우크라이나 사람을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도시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우크라이나에서 추방된 폴란드인들이 많이 와서 정착해 전형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반감과 폴란드 애국주의가 강한 곳입니다.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 르비우 등은 본래 폴란드 영토였으나 80여 년 전 우크라이나로 편입되면서 그곳에서 많은 폴란드인이 학살을 당하거나 집에서 쫓겨난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그 폴란드 난민 행렬이 우크라이나 난민으로 바뀌게 된 거죠. 전쟁이 발발한 지난해 3월 하루 최대 1만 2천 명의 우크라이나 난민이 이 도시로 몰려왔고 지금은 하루 20명 정도로 줄었다고 합니다. 한편 한국 교민들은 우크라이나 피난민들을 돕기 위한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식품 유통을 하는 하나님 기업이 국내 기업과 함께 4만 유로 규모의 식품을 지원했다는데요. 이에 라면과 즉석밥, 과자 같은 식품을 실은 차량이 오스트리아에서 출발해 피난민들이 모인 폴란드에 도착했습니다. 트럭에는 국내 기업 오뚜기의 대표 상품인 진라면 포스터가 랩핑돼 있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라면은 노란색과 파란색이 들어간 포장이 우크라이나 국기와 비슷한 느낌을 주어 국내에서는 전쟁 초기부터 우크라이나를 응원하는 메시지로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라면과 우크라이나 국기와 같은 색을 그대로 트럭에 붙여 힘을 내라는 의미를 담은 것이죠. 이 트럭은 유럽에서 식품 유통을 하는 한인 기업이 국내 기업 오뚜기와 함께 식품을 지원한 것입니다. 동부유럽협의 회장을 맡고 있는 한국인 정종환님은 유럽 곳곳에 사는 한인들은 당장 가능한 대로 작지만 참여하고 싶다는 연락을 해오고 있어 수량에 관계없이 식품이 모이는 대로 트럭에 실어보낸다고 합니다. 해외 네티즌들은 한인 기업과 국내 기업의 우크라이나를 향한 인도적인 지원과 라면에 담긴 메시지를 지지하며 큰 박수를 보내고 있는데요. 겨울이 오면서 더 힘들어질 우크라이나 난민에게 따뜻한 라면이 너무 고마울 것 같은데요. 라면을 지원하는 한국인의 마음에서는 간편한 한 끼 식사와 뛰어난 맛으로 인기가 높지만 높은 칼로리로 인한 비만 유발, 영양 불균형, 나트륨 과다 등에 대한 염려도 많을 텐데요. 하지만 라면은 건강식으로는 볼 수 없지만 세간의 생각처럼 몸에 해로운 음식은 아닙니다.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서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3가지 필수 영양소의 균형이 중요한데 보건복지부 등이 발표한 2015년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 따르면 이들의 이상적인 비율은 탄수화물 55에서 65%, 단백질 7에서 20%, 지방 15에서 30%라고 합니다. 라면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비율이 대략 62대 8대 30 수준으로 위에서 언급한 이상적인 비율에 가깝습니다. 또 라면은 유통기한이 길어서 간혹 방부제가 과다한 것 아니냐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놀랍게도 라면에는 방부제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다고 합니다. 미생물은 조직 자체 수분 함량이 12%여야 하는데 라면을 생산할 때 튀김 과정이나 건조 과정에서 수분을 대부분 증발시키기 때문에 라면에 있는 수분 함량은 4에서 6%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수분이 없는 환경에서 미생물은 번식할 수 없기 때문에 라면에는 방부제가 없다고 합니다. 이 같은 장점을 가진 라면은 일찌감치 K푸드 인기 음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출시 60주년을 맞은 라면의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라면 업체들이 외국 공장에서 생산해 현지에서 직접 판매하는 것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글로벌 수출액은 2조 원을 웃돌 것으로 추정될 정도지요. 외국에서 한국 라면이 인기를 끈 것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겪으면서 한국 라면이 한 끼 식사이자 비상식량으로 주목받아서입니다. 또한 전 세계의 한류 문화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K-팝과 K-뷰티 등에 이어 K-푸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어 라면의 인기가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 전쟁 발발 후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의 구호물품에도 라면이 수북히 쌓입니다. 하지만 라면뿐만이 아닙니다. 시민들이 남긴 응원 문구와 꽃다발 등이 가득했습니다. 우리가 함께해요. 우크라이나와 함께 노어 등이 적힌 팻말도 볼 수 있습니다. 따뜻한 마음이 하나하나 모여 하루빨리 평화가 찾아오길 기원하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곁에 우리가 있다라고 정성껏 눌러 쓴 손편지 옆에는 우크라이나 국화인 해바라기 꽃다발도 보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보낸 택배들도 문 앞에 쌓이고 있습니다. 초코파이, 라면, 물 등 구호물품은 물론 응원 편지와 기부금 봉투를 전달하려 대사관을 찾은 시민의 모습도 눈에 띄었는데요. 대사관 직원이 매일 정리를 하고 있지만 안타까운 마음에 두고 간 물건은 매일 늘어갑니다.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이 개설한 기부 계좌엔 이틀 만에 23억을 돌파하는 기부금이 모금되어 대사관 측은 SNS를 통해 인도적 지원을 위한 기부금 지원에 무한한 감사를 표한다고 전하기도 했죠. 배우 이영애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해 1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이영애 배우는 몰래 한 일이지만 우크라이나 대사 드미트로 포노마렌코가 SNS에 이영애가 전달한 1억 원짜리 수표와 편지를 찍어 올리며 한국의 여배우가 전쟁이 종식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부금과 편지를 보내어 무척 기쁘고 감동을 받았다고 알려졌습니다. 이영애 배우는 편지에서 저는 참전 용사의 가족으로서 전쟁의 참혹함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어서 빨리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멈추고 평화가 정착되길 간절히 소원하며 우크라이나 국민 모든 분들의 안녕과 무사를 기도드립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자유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작지만 소중한 마음을 전한다고 간절한 마음을 담았습니다. 또한 래퍼 양동근은 러시아의 포격으로 사망한 6살 소녀의 얼굴을 보고 하루 종일 가슴이 아파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면서 직접 우크라이나 대사관을 찾아 기부금 1,000만 원과 자신의 6살 딸이 그린 그림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배우 한지민도 우크라이나 어린이를 위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1억 원을 기부했고 그룹 브라운 아이드 걸스 멤버 나르샤 또한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1,0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한국도 6.25 전쟁을 통해 전쟁이 얼마나 큰 상흔을 남겼는지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되었든 간에 생명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많은 응원을 보내는 사람들과 함께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기원하며 선한 마음이 계속해서 이어지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동 돋보기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하고 싶은 사연을 공식 메일로 보내주시면 신중히 검토하여 영상으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